2024년 전 세계에서 단 44대가 팔린 물건이 있습니다. 한 대 가격이 3천억 원이 넘어요. 삼성이 삽니다. TSMC가 삽니다. 인텔이 삽니다. 이 물건 없이는 아무도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고요? 미국? 아닙니다. 일본? 틀렸습니다. 한국? 당연히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벨트호벤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도 안 되는 도시예요. 회사 이름은 ASML.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이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이 회사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인공지능과 삼성전자의 미래를 전부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한때 존재하지 않을 뻔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안에 스마트폰, 그 안에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칩 안에 회로가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작게 새겨져 있냐면요, 머리카락 굵기를 3만 등분한 것보다 더 얇은 선이 수백억 개 촘촘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새기냐고요? 빛으로 새깁니다. 아주 가는 빛을 실리콘 위에 쏘아서 회로 패턴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로가 점점 작아질수록 더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합니다. 굵은 붓으로 아주 가는 글씨는 쓸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나온 게 이 UV, 극자외선입니다. 이 빛,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아주 작은 주석방울을 레이저로 쏩니다. 그 순간 온도가 섭씨 22만 도까지 올라가요. 22만 도가 얼마나 뜨거운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핵무기가 폭발하는 순간 폭심지 온도가 약 1억 도입니다. ASML 기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핵폭발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런데 태양 크면과 비교하면요, 태양 크면이 5500도니까 ASML 기계 안이 태양보다 40배 뜨겁습니다. 그 극한의 환경에서 빛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거울로 반사되어 실리콘 위에 회로를 새깁니다. 자, 이 기계를 한번 눈앞에 그려볼게요. 무게가 15만 kg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약 4,000kg이에요. 그러니까 코끼리 38마리를 한꺼번에 들어야 하는 무게입니다. 비행기로 운반할 때 화물기 여러 대로 나눠서 실어야 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데만 엔지니어 250명이 6개월을 매달립니다. 이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단 한 곳입니다. ASML. 가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 이 UV 장비 한 대가 약 3천억 원입니다. BTS가 전성기이던 2022년 전 세계 투어 수익이 약 4천억 원이었거든요. BTS가 전 세계를 돌면서 1년 내내 번 돈으로 이 기계를 딱 한 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신 버전인 하이엔 AEUV는요,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나올 다음 세대 하이퍼-N AEUV의 예상 가격은 한 대에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요. 한국에서 1년 동안 개봉하는 모든 영화의 총 흥행 수익을 전부 더해도 1조 원이 안 됩니다. 그 돈을 내야 기계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삼성도 삽니다. TSMC도 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 기계 없이는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요. 중국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이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서 ASML이 중국에 이 기계를 팔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2023년에는 구형 장비 수출까지 금지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중국 최고의 반도체 기업 SMIC는 이 기계 없이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버둥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찍을 공정을 4번으로 나눠서 하면서요. 불량률은 TSMC의 3배, 생산 비용은 50% 더 비쌉니다. 기계 한 대의 수출 금지가 중국 반도체 굴기 100조 원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원래 별 볼 일 없었습니다. 1984년 네덜란드 전자기업 필립스가 작은 자회사를 하나 떼어냈습니다. 직원 수십 명, 창고 하나. 당시 노광장비 시장은 일본의 니콘과 캐논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ASML은 만년 3등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반도체 업계에 하나의 공포가 퍼집니다. 이 속도로 회로를 계속 작게 만들다가는 언젠가 빛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미국이 극자외선 기술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일본의 니콘과 캐논은 이 연구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공유를 거부했거든요. ASML은 유럽 기업이라는 이유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ASML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지금처럼 기존 장비를 팔면서 안전하게 가는 길, 아니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기술에 회사의 전부를 거는 것. 만년 3등짜리 회사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매달렸습니다.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 세월 동안 아무도 사지 않는 기계를 계속 만들었어요. 업계에서는 ASML이 결국 포기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전 CEO 페터 베닝크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위태로운 도전이었는지를 잊는 것 같습니다. 2018년 EUV가 드디어 상용화됩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가 바뀌었어요. 20년 전 그 연구에서 배제됐던 니콘과 캐논은 지금 EUV 시장에 발도 못 들여놓고 있습니다. 독점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SML의 가장 중요한 고객입니다. ASML은 화성에 2,400억 원짜리 한국 전용 캠퍼스까지 짓고 있어요. 한국 없이는 ASML도 흔들리고 ASML 없이는 한국도 흔들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구조 안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최신 하이엔 AEUV 초기 물량을 인텔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2025년 하반기에야 받을 수 있었어요. 줄서기에서 밀린 겁니다. 장비가 늦어지면 수율이 늦어집니다. 수율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납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현재 상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사칩인 엑시노스 2500조차 자사 공장에서 양산하지 못했어요. 경쟁사 퀄컴의 칩을 경쟁사 TSMC에서 만든 걸 사다가 갤럭시에 넣어야 했습니다. 설계는 삼성, 생산은 TSMC, 탑재 칩은 퀄컴. 삼성 스마트폰인데 공급망에서 삼성이 빠진 겁니다. 2030년이 되면 한 대에 1조 원짜리 기계가 나옵니다. 그때 누가 먼저 이 기계를 받는지, 누가 먼저 수율을 올리는지, 그게 앞으로 10년의 반도체 패권을 결정할 겁니다. ASML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미래를 먼저 본 사람이 결국 미래를 지배합니다. 20년 전 만년 3등짜리 회사가 아무도 믿지 않는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도 TSMC도 그 회사 눈치를 봅니다. 한국이 이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1위보다 10년 후의 선택을 먼저 고민하는 것. ASML이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이 선택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